오늘 영상은 단순한 우주가 뜹니다. 시계 뻔한 테마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꿔줄 거대한 우주경제의 밸류체인과 그 생태계 속에서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폭등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히든 챔피언들에 대한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지금부터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20분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강가에서 사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동부는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에서까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골드러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미친 듯한 열기 속에서 과연 가장 큰 돈을 벌어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루 종일 차가운 강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지라 곡괭이질을 하며 금을 찾던 광부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냉혹한 통계를 보면 당시 금을 찾아 떠난 광부의 90%는 금은커녕 병을 얻거나 빚더미에 앉아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금광은 도박이었고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옆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거부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부들에게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어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오늘날의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금을 캐려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금을 캐든 상관없었습니다. 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사람들은 곡괭이를 사야 했고 바지를 입어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확률 100%의 비즈니스, 즉 인프라 게임입니다. 지금 2026년 1월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170년 만에 제2의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미국 서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 우주입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같은 전 세계 0.01%의 억만장자들이 지구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벗어나 우주라는 무한한 금광을 캐겠다고 수십조 원짜리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페이스X 주식을 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비상장이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청바지 장수가 되어야 합니다. 곡괭이를 팔아야 합니다. 머스크가 화성을 가든 베조스가 달을 가든 아니면 전쟁을 하든 간에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무조건 기필코 써야만 하는 필수 부품과 핵심 장비, 그걸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을 선점해야 합니다. 누가 우주의 패권을 잡든 상관없습니다. 승자가 누가 되든 그들은 반드시 이 기업의 제품을 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최첨단 우주 곡괭이를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 가장 잘 만듭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고 조선업으로 바다를 지배했던 한국이 이제는 우주 부품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우주가 뜹니다. 시계 뻔한 테마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꿔줄 거대한 우주경제의 밸류체인과 그 생태계 속에서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폭등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히든 챔피언들에 대한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지금부터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20분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에이, 남프로님, 요즘 세상에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화장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유튜브 잘만 터지는데 무슨 우주 인터넷입니까? 그건 우리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가진 대한민국, 그것도 도시에 살기 때문입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지구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기지국이 설치되어 인터넷이 터지는 면적은 전체 육지의 10%도 채 안 됩니다. 육지가 이제 이 정도인데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어떨까요? 아예 0%에 가깝습니다. 사막, 정글, 남극, 북극,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상공, 냉정하게 말해서 지구의 70% 이상은 여전히 디지털 암흑지대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사람이 안 사니까요.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AI가 그곳을 누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시장은 바로 글로벌 해상물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위에는 수십만 척의 상선과 원유 운반선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육지와 어떻게 통신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수천만 원짜리 데이터 속도는 2G 수준인 느려 터진 위성 전화를 씁니다. 선원들이 카톡 하나 보내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자율운항 선박이 바다를 다녀야 합니다. 인건비 줄이고 효율 높이려면 선장 없이 배가 스스로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시간 날씨 데이터, 엔진 상태 데이터, 주변 장애물 정보를 육지에 있는 관제센터로 끊임없이 보내고 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통신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공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파이 안 터지거나 터져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항공사들이 지금 가장 혈안이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내 초고속 인터넷입니다. 단순히 승객들이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 서비스 차원이 아닙니다. 비행기 엔진은 비행 중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상에 보내서 예지 정비를 해야 항공사는 수조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B2B 시장입니다. 육지는 또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드론 택시. 이게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만 돌아다니면 무슨 소용입니까? 강원도 산길을 가든 터널을 지나든 통신이 단 0.1초도 끊기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코너를 도는데 통신 두절로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 달리는 흉기입니다.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AI, 로봇, 자율주행이라는 이 거창한 미래가 진짜로 오려면 지구 전체를 빈틈없이 덮어버리는 통신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땅에다가 기지국 받고 산에다가 철탑 세워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합니다. 비용이 수천조 원이 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유일한 해답, 인류가 찾은 마지막 솔루션이 뭡니까? 기지국을 땅에 박지 말고 하늘에 띄우자. 이게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생존 인프라이자 고속도로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오지에 사는 사람들 유튜브 보라고 아프리카에 인터넷 깔아주려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 스타링크를 깔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철저한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사업가입니다. 진짜 돈이 되는 시장, 월가의 큰손들이 침을 흘리는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초저지연성입니다.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광케이블 인터넷은 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빠르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놈은 광섬유한을 통과할 때 속도가 약 30% 느려집니다. 굴절률 때문이죠. 게다가 해저 케이블은 직선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해저 지형 따라서 꼬불꼬불하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어떻습니까?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빛을 방해하는 물질이 없습니다. 위성끼리 레이저로 통신을 하면 빛의 속도 그대로 데이터를 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 주식 주문을 넣을 때 해저 케이블보다 우주 인터넷이 더 빠릅니다. 단 0.001초, 1ms의 차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월스트리트의 헤지 펀드들, 초단타 매매 세력들은 이 0.001초를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을 씁니다. 누구보다 0.001초 먼저 정보를 받고 0.001초 먼저 주문을 내야 돈을 버니까요. 머스크는 바로 이 프리미엄 금융통신망을 독점하려는 겁니다. 이건 일반인 요금제의 100배, 1000배를 받아도 없어서 못 파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구상을 현실로 만든 결정적 기술, 바로 로켓 재사용과 스타쉽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이 산업의 폭발력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켓을 한번 쏘고 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 여행 갔는데 제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타고 온 비행기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 표값이 얼마겠습니까? 아마 수십억 할 겁니다. 우주가 딱 그랬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씁니다. 발사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성공한 역대 최대 로켓 스타쉽은 한 번에 위성 수백 개를 싣고 나갑니다. 과거 해운업계에 컨테이너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물류혁명이 일어났듯이 우주산업의 스타쉽이라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등장한 겁니다. 이제 위성 쏘는 비용은 더 이상 진입장벽이 아닙니다. 대학생도 쏘고 중소기업도 쏘는 시대, 즉 우주 대항해 시대가 열렸고 하늘에 떠다니는 위성의 숫자는 지금의 10배, 100배로 늘어날 겁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우주 산업이 망하지 않는, 아니 망할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방, 즉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복귀해 봅시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던 러시아가 왜 고전했을까요? 탱크가 부족해서? 미사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일론 머스크가 지원해준 스타링크를 통해 50만원짜리 드론으로 러시아의 수십억짜리 탱크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지상기지국, 통신탑을 미사일로 다 폭파했는데도 우주 인터넷은 살아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떠 있으니까요. 이걸 보고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하늘을 지배하지 못하면 땅에서의 전쟁은 필패다. 내 머리 위에 적의 위성이 떠 있는데 내가 숨을 곳은 없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미친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미국이 만약 GPS 신호를 차단해버리면 중국의 미사일은 목표물을 못 찾는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거왕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위성 1만 3천 개를 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군사 위성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주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우주산업은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가 올라도, 기업 실적이 나빠져도 정부 예산은 무조건 집행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유력 시나리오로 거론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공약 중 하나가 뭡니까? 우주군을 강화하겠다. 바이든도 트럼프도 시진핑도 동의하는 단 하나의 교집합, 그게 바로 우주입니다. 가장 확실한 돈줄이 들어오는 시장, 여기서 기회를 못 잡으면 바보입니다. 자, 배경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돈 벌 이야기, 종목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뉴스 보고 한국형 발사체 성공! 하면 그때야 부랴부랴 테마주를 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발사체는 이벤트입니다. 쏘고 나면 재료 소멸로 주가 빠집니다. 우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매출이 찍히는 장비와 부품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엄청난 기회, 구조적 수혜가 나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첫째, 탈중국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우주는 곧 국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스페이스X, 아마존,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중국산 부품을 쓸까요? 절대 못 씁니다. 부품 안에 스파이 칩이라도 심어져 있으면 국가 안보가 뚫리니까요.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럼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정밀한 통신전자 장비를 대량으로 싸게 불량 없이 만들 수 있는 제조 강국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 지도를 아무리 뒤져봐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독일? 기술은 좋지만 인건비가 비싸고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한국은 반도체의 정밀함, 조선업의 강인함,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까지 갖춘 유일한 대안입니다. 둘째, 기술적 해자가 확실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기술은 위상 배열 안테나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옛날 스카이라이프 접시 안테나 아시죠? 위성 찾으려고 징 하고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흔들리는 배나 시속 900km로 나는 비행기에 달면 어떻게 됩니까? 모터 고장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모터 없이 전자적으로 빔을 쏴서 1초 만에 위성을 잡아내는 납작한 피자 박스처럼 생긴 안테나입니다. 이거 만드는 기술 정말 어렵습니다. 칩에서 열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모 기업이 이 기술로 세계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아마존 카이퍼, 원앱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이 회사 안테나 쓰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이건 뇌피셜이 아니라 수주 장고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셋째, 우주 환경을 버티는 소재 기술입니다. 우주는 영하 100도와 영상 100도를 오가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방사능도 쏟아집니다. 여기서 버티는 특수 탄소 섬유, 가벼우면서도 강철보다 센 복합 소재,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거 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펴보십시오. 대중들은 에코프로, 엔비디아 쳐다보느라 우주항공주는 거래량이 말라 있습니다. 재미없어 보이죠? 그런데 수급을 뜯어보면 소름 돋습니다. 연기금, 투신, 외국인이 아주 조용히 티 안 나게 야금야금 바닥에서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26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상장 이슈, 6G 표준 제정, 트럼프의 우주 정책 발표, 이 거대한 재료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옆집 철수가 우주 주식 사야 된대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세력들이 물량 넘기는 시점입니다. 아무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을 때 지금이 바로 인생을 바꿀 선취매의 기회입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먼 미래 공상과학 같으시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게 돈이 되겠어? 하던 사람들은 도태되었고 변화를 미리 읽고 남들보다 반 발자국 먼저 길목을 지킨 청바지 장수들만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주 인터넷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머스크가 깔고 아마존이 깔고 삼성이 6G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하늘과 연결되는 그 순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저 천정부지로 여러분이 쳐다볼 수도 없는 가격으로 날아가 있을 겁니다.